안녕하세요, 샘퍼시입니다. 리포트 지금 형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샘퍼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익스텐디드 리포트 형식이고요. 측정 날짜는 2025년 6월 25일 날 돼 있고, 네, 이름은 그냥 홍길동으로 해놨습니다. 네. 예, 아래 보시면 이제 처음에 텐던시라고 나오는데, 이쪽에 텐던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우측에 보시면 에이밍, 페이스, 패스, 스팟, 로테이션 이렇게 5개의 항목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골프 퍼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타이밍은 그다음 리듬이라든지 임팩트 타이밍을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일관성, 일관성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냐 하지 않았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퍼터에 대한 그 수행평가 퍼포먼스를 봤을 때 텐던시가 25%, 타이밍이 25%, 전체적인 일관성이 50% 항목으로 해서 현재 지금 측정한 고객의 퍼팅 수행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녹색으로 나오면은 거의 이제 선수들의 그 상위 30%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제 선수들의 150명 정도의 어떤 샘플에 있어서 한 100명까지의 데이터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에이밍이죠. 자, 에이밍을 했는데 전체 7개를 측정을 한 결과 평균적으로 1.7도 닫아서 지금 에이밍을 했고요. 그 1.7도라는 숫자는 좀 여기서 보면 에이밍의 숫자로서는 좀 많이 그 평균치로서는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일관성이 계속 에이밍을 했는데 계속 닫아서 에이밍을 한 그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에이밍을 굳이 바꾸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단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보시면 페이스 앳 어드레스에 1.7도 클로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여기 평균의 숫자랑 동일하고요. 좌측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에이밍 할 때 닫아서 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체인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뭘 의미하냐면은 에이밍 때 각도랑 임팩트 순간의 각도랑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로 보시면 데이터 값으로 보시면 1.7도 닫아서 했는데 평균 에이밍 할 때 페이스 체인지는 1.7도 오픈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순간에는 어떻게 그 데이터가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페이스 앳 임팩트 같은 경우는 임팩트 순간에 평균 각도가 어느 정도 됐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뭐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아주 좋게 그 거의 이제 스퀘어하게 나왔죠. 아까 이전 페이지에 1.7도의 오픈 이게 이제 페이스 체인지가 났으니까 1.7에서 또 1.7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임팩트 순간에는 거의 스퀘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좌측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이제 5번째를 제외하고는 거의 숫자의 어떤 값들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그 편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도 이제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퍼터가 간 경로는 한 2.4도 아웃인 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웃인 친 이 숫자 자체는 괜찮은데 이쪽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면 언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퍼터의 그 패스의 일관성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전 페이지는 이제 임팩트 순간의 각도랑 패스랑 같이 보여주는 거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패스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의 패스만 7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 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금 패스에 대한 그 숫자가 쫙 나오는데 값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고, 어떤 거는 이제 0.3, 어떤 거는 뭐 4.3. 노란색, 연두색이 이제 두 번째 퍼팅 시도를 한 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백스윙 비율이 나오는데, 백스윙 비율이 지금 팔로우에 비해서는 백스윙에 비해서는 팔로우 스로가 많이 길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백스윙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밖에, 0.3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에 아래 보시면 이제 백스윙 비율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타이밍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임팩트 스팟이 나오는데, 일단 임팩트 스팟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나, 지금 연두색 여기 보시면 3.69 토우 쪽에 맞은 거,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값도 괜찮고 일관성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래 보면 라이 앳 임팩트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3.5 토우 다운돼서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토가 퍼터 헤드의 토우가 아래로 해서 맞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퍼터의 길이라든지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임팩트 스팟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가운데서 약간 위쪽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 좀 가운데 맞았으니까 비교적 하나 빼고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런치 이제 퍼팅을 했을 때 런치 발사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좌측에 보면은 이제 사이드 뷰라고 해서 이제 저기 퍼터가 지나가는 이제 옆에서 본 거고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의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퍼터가 지나가는 경로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퍼터 점선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이렇게 됐죠. 점선은 백스트로크, 실선은 포워드 스트로크, 이렇게 보는데, 이 포워드 스트로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최저점이 어디였냐는 거를 이제 여기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저점이 지금 공하고 많이 좀 근접해 있는데, 이쪽에 그 공보다 약간 뒤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같이 연관되게 봐야 될 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래에 그 회색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회색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이 회색 범위가 뭘 의미하냐면은 샘플에서 제공한 한 150명 정도의 어떤 샘플 중에 한 상위 한 1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는 이 회색의 범위 안에 퍼팅을 7개 한 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선들 자체가 서로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회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선들의 각각의 선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됩니다. 상위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에이밍 때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쪽에 지금 값들 자체는 많이 모여져 있죠. 이런 형식으로 되면은 이제 비교적 평균의 퍼터의 데이터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런치에 보면 이제 회색의 범위 내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퍼터에 대한 7개를 친 거에 대한 각각의 색깔들을 보면 이것도 서로 많이 이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 위에 이제 샤프트 앵글이라고 돼가지고 1.8 D 로프트 돼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트의 각도보다 약간 앞쪽으로 왼쪽으로 각도가 1.8도 정도 기울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이펙티드 로프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퍼터 헤드가 3도라고 퍼터 로프트가 3도라고 했을 때 1.8도가 딜로프트 됐으니까 약 1.2도 정도의 실제 이펙티드 로프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 이쪽에서 이제 그 샤프트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경우에는 이게 어들로프트가 되지 않고
딜 로프트가 되지 않고 어들 로프트가 되는 거죠. 네. 이쪽에 이펙티드 로프트가 1.2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터 로프트가 3도였을 때 1.8도 기울여서 이제 실제 로프트는 한 1.2도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 색깔이 보면 이제 약간 청색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약간 청색으로 이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쪽에 아래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먼저 우측에 보면은 이제 라이즈 앵글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0.6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터 헤드가 어떻게 접근했냐라는 거를 이제 각도로 표시한 거고요. 보통 이제 아래에 보면 이제 라이즈 앵글에 대한 숫자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 2도에서 4도 정도의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0.6도니까 앞쪽에 지금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라이즈 앵글을 약간 좀 더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프로님들 말씀으로는 이제 공의 위치를 약간 왼쪽에 두고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면 라이즈 앵글은 이제 약간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좌측에 보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런치 앵글이에요.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 퍼팅에 대한 볼에 대한 런치 앵글인데 그 예상할 수 있는 런치 앵글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3도 그 사이로 분포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 각도 자체가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스피는 이제 뉴트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약간 공이 스퀴드 돼서 좀 미끄러져 가다가 이제 탑스핀이 걸리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각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하면은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제 런치 앵글에 대해서만 이제 같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공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퍼팅을 했을 때 샤프트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딜 로프트 됐냐 어들 로프트 됐냐 이것도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퍼터 헤드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제 팔로우스루 포워드 스윙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각도는 이제 3.4도 오픈돼서 한 거고 이쪽에서 이제 퍼터가 쭉 움직이면서 임팩트 전에 10cm 위치에서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1.8도 정도가 닫혀서 갔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애프터 10cm 그러니까 10cm 후까지는 또 1.9도가 닫혀서 갔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페이스 로테이션이고 이 10cm 안에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음 섹션이나 아니면 제가 다음 화면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페이스 로테이션 각도를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퍼터 헤드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3도 정도 왔다라고 하면 블레이드가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할 수 있는 퍼터 헤드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 페이스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앵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각도예요. 그래서 이제 각도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서부터 탑 오브 백스윙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서 다시 스퀘어하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됐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이밍 때의 각도에서 쭉 이제 퍼터가 백스트로크를 하면서 열려 있다가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한 3.4도 오픈됐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 치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쪽에 보이는 이 각도 페이스 앵글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퍼팅이 끝났을 때의 각도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엔드 포워드 스윙의 10.3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초당 이제 어느 정도 각도로 이게 변화되냐라는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좋은 퍼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선이에요. 지금 다
같은 시간대별로 이제 같은 일정 비율로 이게 로테이션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아주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선이 뭐랄까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걸 보면 약간의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퍼팅을 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 로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선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많고 그 다음에 굴곡이 심하고 이 선 각각의 선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손을 이용해서 많이 퍼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페이스트 패스인데요. 그 임팩트 순간에 그 퍼터의 페이스가 어떻게 열렸냐 닫혔냐라고 하는 건 이제 디렉션에서 보는 거고, 이건 단순히 패스에 대해서 그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 앵글이 열려져 있으면 빨간색, 이쪽에 보시면 빨간색, 그 다음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 앵글이 다 닫혀져 스퀘어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검정색, 그 다음에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 앵글이 닫혀져 있으면 클로즈 되어 있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스가 우리가 아까 아웃인으로 갔는데, 아웃인으로 간 그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 앵글은 약간씩 계속 열려서 맞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일관성도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게 보면은 이제 이 각도 자체가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 앵글의 각도 자체도 일관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트 패스로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퍼터 헤드의 그 밸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 밸런스가 유리한지 아니면 토행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이나믹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퍼터 스피드는 일정하게 이렇게 그 퍼터 스피드에 대한 일관성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와서 여기 퍼팅에 대한 그 스피드 일관성은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걸 때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퍼팅 가속도의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이 기울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으면은 좀 약간 좀 때리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가운데를 이런 기준으로 수평을 기준으로 약간 상향이거나 일직선으로 가거나 그런 패턴이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그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공을 이제 퍼팅을 할 때 좀 때리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백스윙의 비율이 백스트로크가 짧고 팔로우가 길게 가면서 이제 길게 빼기 위해서 그 공을 이제 그 퍼팅을 했을 때 공을 때리는 스타일로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샘플에서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모드로 하면은 이제 바로 자기가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스피드 앳 임팩트라고 맨 아래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임팩트 순간에 스피드가 아주 일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드 일관성이 좋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첫 번째 백스윙 타임이나 포워드 스윙 타임은 여기 보면 이제 회색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예, 회색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백스윙 비율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기에 보면 백스윙 비율이 이게 좀 팔로우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성이 나오는 거고요. 백스윙 팔로우가 좀 길게 나왔고, 그다음에 백스윙 비율이 여기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6, 백스윙이 4, 저기 전체적으로 또 그 퍼터의 어떤 움직임 중에서 백스윙이 4, 팔로우가 임팩트 순간서부터 팔로우 스루까지 피니시까지가 6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금 이 저기 플레이 같은 경우는 0.3 정도 됐으니까 팔로우가 생각보다 길고 백스윙은 좀 짧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여기서 1차로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백스윙 타임하고 포워드 스윙 타임이 여기에 회색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백스윙의 리듬이라든지 임팩트 타이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저기 값은 뭐냐면 1초를 이제 절대 1초를 한 1000으로 나눈 이제 절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백스윙 리듬 같은 경우는 백스윙 타임, 그 다음에 여기에 임팩트 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2.7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백스윙 타임을 925를 임팩트 타임 333으로 나누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리듬 자체가 슬로우 됐냐 아니면 패스트 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듬 자체가 좀 느리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선수들 같은 경우는 2.2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백스윙을 가져가는 그 시간 자체가 이게 한 700대 정도가 되겠죠. 700mm 마이크로 퍼 세컨드, 여기 700대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임팩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누는 숫자인데요. 첫 번째 이제 분자가 뭐가 되냐면 임팩트 타임 333을 1067로 나눕니다. 여기 포워드 스윙 타임. 포워드 스윙 타임은 전체적으로 이제 탑 오브 백스윙에서 전체적으로 피니시까지 가는 시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 네. 여기서 포워드 스윙 타임이 이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67이 나오는데, 이게 333을 1067로 나누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포워드 임팩트 타이밍 같은 경우는 0.4 정도 되는데, 이게 0.31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임팩트 타이밍 자체가 조금 빨랐다. 전체적으로 퍼터에 대한 시간에 있어서 조금 임팩트 타임 자체가 좀 빨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숫자는 연관성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연관성은 이제 어떤 거랑 같이 볼 수 있냐면, 네, 여기 백스윙 비율, 그래 여기 0.3이라고 이제 비슷한 그런 값이 나옵니다. 지금은 좀 똑같이 나왔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딱 그 값이 이렇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이밍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리듬을 좀 좋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여기 숫자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 가져가는 숫자를 좀 어떻게 이제 일정하게 가져가면은 백스윙을 가져가는 숫자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임팩트 타임이 리듬이 이쪽으로 좀 회색에 대한 분포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리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리듬 컨스턴시가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